안녕하세요. 벚꽃이 만개한 야외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환율 분석을 올렸던 게 3월 8일이었어요. 근데 미국 FOMC 회의 하루 전 22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환율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디까지나 큰 흐름만 다뤘고 세세한 분석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결국 환율 분석을 한 지 20일이 훌쩍 지난 셈인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현재 원달러 환율 그리고 제 분석 지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3월 8일 영상에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3일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그 이후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이랬던 원인 바로 SVB 사태였죠.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치가 0.25%로 가라앉으면서 환율은 1,300원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리스크가 크레딧 스위스로 번져나가면서 환율은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일진일퇴의 흐름이 FOMC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23일 FOMC에서 비둘기적인 뉘앙스가 감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드라마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70원, 6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았던 환율은 도이치뱅크마저 소용돌이에 휩싸임에 따라서 단 5일 만에 FOMC 직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3월 30일과 31일 은행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가 됐다. 낙관론에 힘입어서 1,3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어제 1,316원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최근 3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어요. 이 난리통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3월 16일 당시 상황이고요. 여기 아래 그려져 있는 검은 선을 저는 환율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은 선이 대체 뭐야 하실 거예요. 1월 18일 영상에 제가 이 검은 선이 그려지는 원리 해석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검은 선의 특징이 뭐였냐? 첫 번째로는 아주 무난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검은 선이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환율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로 겹겹이 그려진 하늘색 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검은 선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주 잘 뚫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를 종합해서 저는 환율은 얼마든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세 의견을 유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환율 강세 의견 롱 베팅을 했던 날짜가 2월 7일이었습니다. 결국 3월 16일에도 한 달 넘게 환율 강세 의견을 유지하고 있던 셈이죠. 그런데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저는 한동안 이 환율 분석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말씀드린 의견대로 환율이 움직여주면 더 신이 나서 자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3월 12일을 기점으로 환율 강세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물론 결정타는 23일 FOMC 대참사였죠. 결국 롱 의견을 주장하는 저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날인 17일 환율은 11원 가까이 빠졌고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참고로 이 마술사의 시장 읽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바로 뜨고요. 후원자용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국내 주식 시황, 또 미국 주식 시황, 지금 보고 계신 원달러 환율 시황,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분석, 비트코인 시황을 의미를 해요. 이거에 대한 안내 역시 제 블로그에 자세히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검은 선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이 라인 돌파도 유력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려진 저항선을 저는 이 라인으로 명명을 한 거고 검은 선이 지금까지 아주 무난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라인마저도 뚫고서 올라갈 것이다.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둔다. 롱베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3월 20일 환율은 8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 검은 선은 상승을 해서 F라인 돌파를 목전에 뒀다. 환율이 1,300원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할 때는 그냥 한쪽 의견을 묵묵히 고수하는 게 낫다. 필자는 검은 선 덕분에 다른 전문가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경제 유튜버들 중에서 환율을 조금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1,300원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 태도를 금세 바꾸는 줏대 없는 플레이를 펼쳐왔습니다. 3월 21일 롱베팅 화살표는 그대로 둔다. 3월 22일 FOMC 회의 하루 전이었죠. 이번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필자는 오로지 검은 선 하나만 보고 의견을 정할 생각이다. 롱베팅 화살표는 그대로 둔다.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락했다. 2015년부터 환율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환율 분석을 실은 이래 최악의 패배이자 치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 진짜 이날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단지 환율 강세 의견이 틀려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주식이든 환율이든 항상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100번 시도해서 쉬운 2번만 맞아도 성공하는 게 이 세계거든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이날 환율 이 폭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실수 때문에 놓친 게 아닐까, 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어요. 아니, 환율 급락이 나올 거란 걸 몰랐어도 돼요. 왜 하필 22일날 블로그에 롱 의견을 일단 접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왜 말하지 못했냐는 거죠. 대체 환율 급락을 짚어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검은 선을 그려내는 수식과 검은 선의 기울기를 한 땀 한 땀 복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수가 발견이 된다면 제 스스로는 물론이고 시청자분들, 독자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사과드리자. 결국 이날 저녁 이런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환율 강세 의견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분석이 빗나갔다는 걸 깨끗이 인정합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등하 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30원 환율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무기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선 아래에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블로그 후원자용 글 원달러 환율 분석 시황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가 매번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트레이드 마크 검은선 그래프고요.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든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버전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버전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버전 1에만 너무 탐닉한 나머지 버전 2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월 22일 날 저는 여전히 환율 강세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여기 보시는 버전 1 아주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버전 2 검은 선은 이날을 기점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뭔가 수상하다, 롱 의견을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뭔가 수상쩍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후원자용 글에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틀린 건 아쉽지만 꽤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엄청 허탈하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저의 환율 분석 정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됐으니까요. 만약 이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면 저는 계속 버전 1 검은 선에 의존을 해서 환율 분석을 했을 것이고 먼 훗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참사를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일단 환율 강세 의견을 오늘부로 접는다. 당분간 중립.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작년 11월 초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숏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무려 3달 가까이 주구장창 이것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3일 날 숏 의견을 접는다 라고 전격 선언을 했어요. 2월 7일 날 기점으로 환율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롱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쭉 주장을 했어요. 잘 맞췄죠. 하지만 점차 환율 상승세가 사그라들더니 마침내 3월 23일 1278원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롱 의견을 접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2월 7일 날 위치 그리고 3월 23일 위치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3월 23일 날 30원 이 폭락이 임팩트가 컸습니다. 자,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죠. 뜨거운 맛을 한번 봤으니까 3월 24일부터 제대로 환율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검은 선은 얼핏 보면 저항선을 돌파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 첫 번째 버전 1 검은 선이요. 하지만 돌파하지 못했더라도 하락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당장 환율 상승 의견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의견 표명을 보류할 생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통하는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환율 상승세가 여기서 며칠 더 나오더라도 또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필자가 중시하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긴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환율이 뚜렷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두 개의 검은 선이 계속 다이버 전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의견 표명을 미루겠다. 중립 자세를 취하겠다. 이 얘기였죠. 그런데 이날 24일 밤 한 10시 정도에 아주 흥미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23일부로 환율 롱 의견을 접는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24일 날 오후가 되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여기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아냥거리는 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나가
환율 강세 의견 오늘부로 접습니다. 또 빗나간 듯 하네요. 달러 개떡상. 제가 뭐라고 답글을 남겼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 지표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인간 지표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냐? 이 사람이 댓글을 단 게 바로 요 시점이었습니다. 1305 정도. 환율은 특히 급등 급락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절대로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딱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뭐 개떡상, 개떡락 이런 표현 쓴 사람 치고 큰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긴 추세, 길게 봐야지 크게 먹거든요. 물론 단타를 하신다면 이분이 단타의 고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감히 이 진단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치고 진정한 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제가 롱 의견을 접는다고 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환율이 1305 FOMC 직전 환율까지 회복이 되려니까 신나서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이 악플을 남긴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환율은 절대로 다수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개떡상한다고 흥분해서 댓글을 단 게 6이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환율은 고점을 치고 쭉 빠져버립니다. 역시 인간 지표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환율은 절대로 이 사람이 저 비아냥됐던 시점 환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당시 24일 날 NDF 환율 움직임이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FOMC 때문에 이 비둘기적인 이 뉘앙스 때문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빠졌지만 하루 이틀 만에 1300원대를 회복을 하네? 그러면은 결국 다시 강세가 쭉 펼쳐지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환율은 다수의 예측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단타건 바이앤홀드건 고수들은 절대로 개떡상, 개떡락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뚝배기처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어제 오전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지표가. 다음 날인 3월 27일 환율은 7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검은선은 이중 라인을 보란듯이 뚫어냈다. 하지만 기울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다음 목표, 그 위에 그려진 저항선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붙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FOMC 대참사 이전이었다면 검은 선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 롱 의견을 유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을 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버전 2, 검은 선이 약간 이날 반등을 하긴 했지만 명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었거든요. 이쯤에서 환율 분석을 올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를 공개해 볼까 하는데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중간해서 그랬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중간을 갈 것이다. 3월 28일 환율은 3원 가까이 하락을 했고 검은 선에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다. 위든 아래든 아직 환율에 확실한 추세가 들어서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검은 선 버전 2가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9일 검은선은 다시 상승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섣불리 의견을 낼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위든 아래든 환율에 뚜렷한 추세가 들어서지 않았다. 30일 환율은 3.7원 하락을 했고 검은선은 일단 상승을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위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약간 굽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위에 그려진 이중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항선을 모조리 다 걷어냈는데 실제 후원자용글에는 이게 이렇게 겹겹이 제가 그려놓은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상승 쪽은 확실히 아니다. 하락 쪽이 그나마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숏 의견을 낼 정도도 아니다. 3월 23일 이후 환율 움직임이 1,300원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절대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 또 등장을 하네. 한마디로 현재 환율은 추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단기 추세, 하루나 이틀짜리 짤짤이 추세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 11월 초부터 11월 2일부터 올해 2월 5일, 2월 6일까지 계속 환율 내려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후원자용글에선 주 5회 숱하게 계속 숏 의견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2주가 아니라 무려 3달치 긴 추세였잖아요. 누구는 3달짜리 추세가 되게 짧은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환율의 세계에서 3달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제가 말하는 추세는 장기 추세, 아무리 짧아봤자
2주 이상짜리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뭐 환율이 뭐 15원 오르든 뭐 20원 넘게 빠지든 이거는 저는 그냥 단기 추세로 못을 박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요 그 인간 지표 그분처럼 개떡락했네, 개떡상했네 이런 표현을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최소 2주에서 뭐 길게는 뭐 한두 달 이상짜리 긴 추세를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여기 이제 환율 끝이 있는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쭉 내려갈 실마리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월의 마지막 날 환율은 3원 상승을 했고요. 검은선은 상승 기울기가 둔화된 상태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이중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까? 필자는 돌파 확률을 낮게 보고 있다. 어쨌든 오늘도 의견을 내지 않을 생각이다. 제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뭐 만사가 귀찮아, 3월 23일 대참사를 맛본 이후에 환율 분석하는 게 귀찮아졌어, 이제 그래프 보는 것도 싫어, 그래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확실한 추세가 안 들어섰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관망을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확실한 추세가 들어섰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왜 하락 쪽을 유력하게 보고 있냐면, 그렇다고 공식 의견이 하락은 아닙니다. 버전 2 검은 선이 버전 1 검은 선에 비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버전 1 검은 선도 정점을 찍고 슬슬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검은 선의 특성,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검은 선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심증을 더해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인간 지표가 드디어 등장을 하셨습니다. 언제냐? 어제 4월 3일 오전 11시 정도에 등장을 했어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예, 달러 개떡상. 이 사람은 진짜 개떡상,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인간 지표가 더 정확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간 지표 된 거를 순순하게 인정을 하셨어, 이분은. 그러면서 저를 또 비아냥대는 그런 틀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댓글 남겨줬던 때가 어제 11시 환율이 1320원을 거의 뚫고 올라갔던 요때였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고점을 잘 맞추는 능력이 있어, 이분은. 그 후에 정확하게 고점 요때를 맞추고 그 후에 환율은 하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진짜 신의 능력이야, 이분은. 결국 이분의 전례에 비춰보자면 지난번처럼 환율이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좀 제한적인 위에가 막힌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환율이 어제 15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슬슬 롱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검은 선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이중 저항선 돌파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행보를 보였다. 여기 마침 제가 등장을 시켜놨네요. 이중 저항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환율 검은 선이요, 어제 드디어 거의 평행선? 이 정도 기울기로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뭐 살짝 건드린 이후에 점차 하강 국면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오늘 환율이 10원 넘게 올랐지만 이게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확률은 여전히 낮다고 본다. 하루 이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제한적인 상승세에 그칠 것이기에 현재 의견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인간 지표 예상대로, 그리고 환율 롱 의견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생각대로 환율이 앞으로 올라가려고 치면은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첫 번째 검은 선이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저항선을 뚫고서 올라가는 괴력을 선보여야 됩니다. 뒤늦게 그 가치를 발견한 두 번째 버전 2 검은 선도 현재의 계단식 하락 패턴에서 벗어나서 같이 동반 상승세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제는 확실히 롱 의견으로 전환한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월달 FOMC 이후에 국내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 이거에 따라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불거졌죠.
오펙 산유국들의 감산폭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인가 갭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더욱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국내 원달러 확률에도 직접적인 강세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 수급, 제가 이제 매번 저의 트레이드 마크로 보여드리는 수급 그래프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내, 국내 수급이든 역외 수급이든지 간에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상당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검은 선 대신에 이제 버전 2 신무기를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3일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요. 어제 마침 환율이 1316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의 상승세가 쭉 이어져서 1340원, 1350원대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대로 환율이 1280원, 127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오늘 절찬리에 보여드렸던 두 개 검은 선이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데, 첫 번째 검은 선은 꾸준히 올라오다가 최근 일주일 새 많이 상승세가 둔화가 돼서 어제 평행선을 그리고 말았고, 반면에 버전 2 검은 선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검은 선이 선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검은 선이 두 번째 검은 선을 따라서 조만간 하락할 운명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두 개의 검은 선이 합쳐져서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환율이 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루 이틀 134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긴 패턴으로 봤을 때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반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 어느 쪽도 100%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80% 이상의 확률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본다. 만약에 두 개의 검은 선에서 심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